그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개파 갈등 봉합 여진 계속 뭐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어제 청와대 만찬 총평을 뭐 짧게 한다면요. 어땠을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전당대회 때 그러한 뭐 싸우고 가열되고 그런 분위기 이제는 다 각오로 묻혀두자. 예. 어제 뭐 김민석 대표도 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조금 뭐 심한 말 있었으면 죄송하다 사과했고 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당대회는 이제 끝났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오피셜한 그런 사과들을 받으면 마음이 눈녹도 뭐 사그라집니까? 아니면은 좀 앙금 나와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특히나 이제 지지자들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국민의 삶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집중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네. 메가 프로젝트 신조 뭐 이런 거 대변인이 사과했는데 뭐 사라지진 않나요? 저는 근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기분 나쁘지가 않아. 멘탈이 강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어제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가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뭐가요? 왜요? 저는 사실 어제 첫 최고위원 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화합의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화합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만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최민희 최고위원이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 이러면서 김민석 대표를 향한 견제구를 날렸어요. 네. 지금은 아마 민주당이 당분간은 대통령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이 정권은 필패의 길로 간다. 그런 얘기 하셨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요?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실정을 거듭하고 뭐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사안이 있어서 민주당의 이른바 잘못된 행태들이 드러난다면 차기 총선에서 결국에 민주당을 향한 엄청난 정권 심판 열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당이고 중간 선거예요. 이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냐 아니냐 이걸 두고 엄청 싸울 겁니다. 고민하겠죠. 그럼 핵심 주요 승부처는 수도권이란 말이죠. 근데 수도권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반된 민심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후보들과 의원들이 대통령 거리 차별화해야 된다. 대통령으로 선거 치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당에 요구할 겁니다. 그럼 김민석 대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대통령과 차별화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당대표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노선을 두고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혈투가 또 벌어질 것이다. 한 번 더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잠한 상태로 가지만 내년 후반기쯤 되면 민주당 내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은 필패의 길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거든요. 유시민 전 장관을 좋아하시는 느낌. 그분의 말씀이 진짜 자다가 떠올라요 가끔씩. 야, 고장난 시계가 두 번 맞듯이 그분 말씀이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자다가 진짜 떠올라. 갑자기 맞다 유시민 그런 얘기 있었지 이렇게 하는데. 자, 김동현 제가 어제 만찬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 대통령이 할 일 한 거고요. 네. 겉으로라도 화합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잘 안 아물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서로 너무 아픈 부분을 건드려야 됐기 때문에 잠시 겉으로 덮어놓는 모양새만 있을 뿐이지 굉장히 잠복해 있다가 한 1년쯤 뒤에 폭발할 것이다. 1년 뒤에 뭐가 있느냐? 그때부터는 총선 시즌이거든요. 예상이 좀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구나. 결국엔 공천이거든요. 의원들 머릿속엔 공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천에서 내가 개파에서 밀려서 나 공천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뒤가 없는 거지. 이제 각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각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게 싸울 거고요. 근데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번에 최민희 최고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장 봉합한다면서도 청년 최고. 지명직 청년 최고에 대해서 너 지명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선출해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냐면은 김민석 계열에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하지 마라. 벌써부터 이제 제동을 좀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투표로 가자. 명분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최고위 내에서 사람 수에 대한 부분들, 머릿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트리거가 될 겁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친청계의 볼륨은 커질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분란으로 이어질 거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좀 조용하겠죠. 좀 조용하게 예. 그거대로 이렇게 네, 그렇게 밸런스가 될 거예요. 되겠다. 원래 또 제일 네. 뭐 여당이니까 뭐 이런 공격들 뭐 네. 아니 공격이 아니라 정당이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있는 거라. 국민의힘은 더 심하잖아요. 지금도 벌써부터 그 얘기 좀 좀 다른 거죠. 예,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민의힘 애들은 이미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7페이지에 네. 있습니다. 예. 없으면 이상하죠. 말 네. 그거 안 들으실 거예요. 말 많이 하시면 7페이지까지 우리가 안 넘어가요. 아유, 대변인님도 공격하셔야죠. 저희가 너무 세게 했기 때문에 아유. 인지상정.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직 대통령 소환이 좀 이슈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고요. 우리 정점식 원내 대표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거 이제 뭐 그 김민석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는 예방 차원에서 만난 거고 뭐 명절 때도 만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냥 통상적인 일정인데 이제 새롭게 당대표 뽑혔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좀 달라요. 왜요? 아니 국민의힘이 왜 갑자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연찬에 올 수도 있다.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방선거부터 계속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장동혁 대표 말고 전국 거의 선거 지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그때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왜 전직 대통령 소환해가지고 지금 여기 열심히 뛰고 있는 뭐 계속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과거에 손을 내밀고 과거에 기대려고 하냐. 그것도 탄핵된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정식 대표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냥 원내대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지 국민의힘의 대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자기가 마치 당대표인 양 전직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보수의 뭔가 국민의힘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정현식 원내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이른바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 친한계, 친장계 이런 후보로 분류되면 친장계 후보로 분류됐는데 요즘에 하시는 행동은 갑자기 그 반기를 든 모습이에요. 스스로 오세훈 시장 만나가지고 막 연찬에 뭐 그 토론회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약간의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약간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는 지금 뭐 국회의원 선거가 내후년이고 전당대회도 사실은 원래 그러면은 내년에 잡혀 있는데 뭔가 지금 암투가 지금 너무 빨리 시작됐어요. 심각합니다. 아니, 그 말처럼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께서 정 원내대표가 당권을 노린 행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맞습니까? 어때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국민의힘의 승리, 더 나아가서 보수 진영의 재건을 위해서 굉장히 힘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못 가시면 원내대표가 가셔서 감사한 마음을 표명하는 건 저는 지극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연찬회, 사실 연찬회 전직 대통령이 가셔서 무언가 강연을 한다거나 참석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선거 승리를 위한 그 길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을 선거에서 이끌었을 적에 모든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 비례대표 예. 때 왜 그거 하시죠? 모든 선거 다 이겼죠. 예. 선거에서 이기는 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아젠다를 꺼내 들어서 자신이 보수에 갇혀 있지 않다. 우리가 외연을 확장해 가지고 전선을 중도, 더 나아가서 중도 좌파 진영에 계신 국민들의 표까지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전략, 그러한 국가의 대원칙까지도 아는 분이에요. 그러한 분의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점식 원내대표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이용해 가지고 무언가 정치적인 모략이 생긴다 혹은 정략적인 야욕을 펼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다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혜와 고견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차원인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두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원내대표님께서 그냥 막 아무나 만나고 다녀도 돼요? 아니면 뭐 허락을 받거나 그런 과정은 없어요? 아무나 만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전 대통령이 만나면서 이제 본인도 본인 스스로 이제 뭐 이런 논리로 다 만나고 다녀도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뭐랄까 뭐 심기에 무슨 영향은 없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나쁘나?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심기까지 챙겨가면서 그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분명히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이원화된 겁니다. 당의 투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당의 투톱이라고 그러지 당의 원톱 밑에 이렇게 밑에 있는다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네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나름대로의 공간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대표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두고 마치 그 두 분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의 야당 분열 공작 획책에 저희가 동조하는 왜 또 거다.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지금 야당 분열 공작에 들어갔다. 거기에 저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야당 분열 공작에 한 말 얹을게요. 맞아요. 아니 같은 맞습니까? 편인데 자꾸 왜 저희 같은 내가 편인데 오른지라니까. 이게 예, 어때요? 이거요.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일을 하는 거고 당대표는 당대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는 건 원내대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정치적인 행위고요. 네. 전 대통령 찾아갈 수 있어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때 노무현 하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하고 지금 김민석 대표도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해야죠. 이거를 정정식 대표가 이 장동혁 대표는 과연 얘기를 했을까요? 얘기하고 같이 가자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까요? 패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랬다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정정식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전 시장 말대로 당권을 꿈꾸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정치적 행동이고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에는 어떻게 보기엔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얼굴로 다음번 총선을 치르기는 쉽지 않겠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라도 네. 우리가 다음번 총선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장동혁 대표가 푸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먼저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못 찾아갈 게 뭐 있어요? 안 만나주면 그냥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되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런 거를 제가 해야 된다고 장 대표한테 계속 뭐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얘기를 했거든요. 원로들 찾아뵙고 네.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게 네. 정치 역할이라고. 아니 올공도 혼자 가가지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자기 세력으로 어느 정도 세력화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확장을 해야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전에 했던 당대표들, 원로들, 상임 고문들 찾아뵈면서 당 전반적인 원로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이 약하니까 정정식 대표가 치고 나오는 거다. 근데 여기도 계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딱 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숨 좀 쉬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슈퍼챗이 또 그 사이에 또 당도했어요. 자, 우리 프라우디님께서 관례거리면서 국회 관례 다 깨부순 게 누군데 자기들 불편할 땐 관례 찾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MJ486님께서 범죄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할 수 없는 법만 만들어야 됩니다. 해주셨고 김현숙님께서도 오래된 팬이신가 봐요. 똑똑이 김성렬 이렇게 해주셨고 많이 들어오시네요 요새. 자, 기억상실님께서 여선웅님 숨쉬듯 노무현 찾는 건 괜찮고 입만 벌리면 노무현 찾는 민주당은 되고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 찾으면 뭐라 하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속보인데요. 속보라기보다도 이제 뭐 다음 주제 얘기는 한데